네, 안녕하세요. 오상익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21강 강연 에이전시 협업을 통한 지속성장 전략 파트입니다. 저희 본업인 강연 에이전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에이전시와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먼저 질문. 왜 교육 담당자들은 직접 안 하고 강연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쟁 우위를 위해서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가 경제학이라는 책을 공저로 썼는데요.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팔 히말라야에 어떤 요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붕을 엮거나 신발을 수선하거나 시계를 고치거나 염소를 보는 등 웬만한 일을 혼자서 다 잘해냅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할 일들을 네팔의 히말라야 사람들은 웬만큼 혼자서 다 해냅니다. 혹자는 그들이 누군가를 고용할 돈이 없어서 모든 일을 혼자 한다.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혼자 다 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쟁 우위인데요. 내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또 남들이 특출나게 잘하는 차별화된 부분은 거래를 통해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육 담당자들이 직접 다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 같은 회사와 같이 일을 하고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 업무 효율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저희 강연 에이전시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 내부 사람들이 해결하기 어려워요. 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내부자가 이야기를 하면 서로 감정이 상하죠. 그럴 때 저희 같은 외부인들을 찾아서 이러한 니즈를 이야기해주고 여기에 적합한 컨텐츠를 부탁을 합니다. 왜? 외부인은 한 번 갔다가 다시는 그 기업에 안 갈 수도 있으니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는 뿌리 뽑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흔들린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따라서 그럴 때 저희 에이전시를 찾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 저희를 찾는데요. 이것은 어떤 직무와 무관하게 조직 구성원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특강 같은 것들, 그런 것이죠. 조직 구성원의 복지와 성장을 위한 교육, 특강 이런 것들은 저희가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 혹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숨은 보석 같은 분들, 저희는 강사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가장 적합하고 궁합이 맞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교육 담당자가 에이전시와 같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죠? 자, 그래서 강사인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에이전시와 일을 하면 좋은 점들. 첫 번째, 여러분의 첫 강연 기회가 에이전시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는 거래처가 많잖아요. 교육기관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여러분의 강사 프로필을 추천할 수가 있겠죠. 저희 강사님 중에서요, 이런 쪽으로 강연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회사랑 너무나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분 강연 제가 보장합니다. 이분 믿고 쓰시면요, 후회 없으실 거예요. 만족도 엄청 좋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저희가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거래처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영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가만히 계셔도 저희가 여러분의 영업사원이 돼서 발로 뛰어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첫 강연 기회가 에이전시로부터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강연이 아니라 대면 강연을 하실 때요, 영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영업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프로 강사님이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시고 기업에서 사내 강사까지 하셨어요. 학위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회사를 나와서 강사 프로필을 보냈는데 아무도 강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첫 강연 기회가 어떻게 주어진지 아세요? 수원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첫 강연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분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한테 물어봤죠. 제가 프로필을 많이 보냈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더라.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주셨나요? 그러자 고등학교에 있었던 선생님이 하는 말. 프로필 보니까 저희 모교 출신이더라고요. 라는 황당한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무시 못합니다. 아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강연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많은 강사님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강연 니즈가 있을 때 A라는 강사님이 떠오르기 위해서는 그 강사님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스킨십을 하고 자주 만나고 통화를 하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저희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서 에이전시와 좋은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를 한다면 제일 먼저 저희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강사가 된다면 그만큼 강연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강연 에이전시의 영업 능력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빌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강연료는 어떻게 협상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일정 관리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제가 이 컨텐츠로 했는데요. 이제 이게 안 먹혀요. 다른 거 찾고 싶은데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저희 에이전시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것이 바로 에이전시와 일할 때의 장점입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수익을 나눠 갖는다는 거. 뭐 강사가 7, 에이전시가 3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강사님들은 공격적으로 저한테 제시를 해요. 5대표가 5 이상 가져가라. 나 강연료 많이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강연만 많이 뛰면 좋다. 그렇게 제안이 오면 제 입장에서 당연히 이 강사님에게 강의를 많이 잡는다면 저희 회사의 이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강사님을 저도 이제 영업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강사님은 저한테 그런 뭐랄까 딜을 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신인일 경우에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왜냐면 여러분들을 많이 알려야 되니까 그런 수익 배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신인일 때는 너무 강연료를 세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고객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단하게 강의 경력을 쌓고 강연 실력을 일치월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인 때는.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금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 에이전시 개입에 따른 혼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에이전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나 좋은 강사가 돼서 여러분을 섭외하고 싶은데 교육 담당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 에이전시에 연락을 취합니다. 이 A라는 강사님 강연 듣고 싶은데요. 얼마예요? 일정돼요? A라는 회사에도 연락하고 B라는 회사에 연락하고 저희 회사에도 연락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채널에 혼선이 있죠. 아니 여기서는 100만 원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50만 원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80만 원이라 그러고 이 혼선이 빚어지다 보면은 강연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겹겹이 채널이 혼선되는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연을 그냥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그냥 이해관계자가 개입이 되면서 그 강연이 그냥 무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 다음 에이전시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뭐랄까 서로 스타일이 안 맞다 하면은 의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명함에 연락처를 쓰지 마라. 그리고 우리 에이전시에 연락처를 써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연을 다니는데 나한테 직접 연락을 받지 못하고 저 에이전시를 통해서 해라. 이러한 어찌 보면은 정당해 보이지만 부당한 그런 요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에이전시를 같이 협업할 때 장단점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협업할 때 일단 수임 대행료, 그러니까 저희의 수수료는 자유 경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 7, 에이전시 3, 강사 8, 에이전시 2, 강사 9, 에이전시 1이 될 수도 있고 5대5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저희 에이전시가 많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율 경쟁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에이전시랑 잘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정도 비율로 해보죠. 가령 금액이 100만 원일 때는 몇 대 몇으로 하고요. 200만 원씩 커질 때는 몇 대 몇으로 조정을 하죠. 이런 식으로서 이제 단계별로 책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속 계약은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연예기획사랑 좀 달라요. 저희가 하는 일은 연예기획사랑 비슷하죠. 왜냐면 유명한 강사님들하고 일하는 건 저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 그분들은 이미 유명하고 저희가 굳이 영업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분들한테 챙겨드려야 될 강연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마진이 적어요. 하지만
흙 속의 진주를 발굴해서 그들을 스타로 만들고 그러면 서로가 좋은 거거든요. 서로 간의 이익도 쉐어할 수 있고 아직 뭐 강연료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크게 우리가 예우를 해드려야 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저희도 일을 하죠. 하지만 전속 계약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굳이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한테 직접 강의 요청이 많이 올 텐데 앞으로 굳이 한 회사에 묶여 있으면서 뭐 그게 같이 수익을 쉐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 필요에 의해서 에이전시랑 같이 협업하면 됩니다. 한 회사랑 협업할 필요도 없고 다양한 회사와 협업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한 에이전시랑 너무 친해지잖아요. 너무 가깝잖아요. 그럼 다른 에이전시에서 그 강사한테 연락 안 합니다. 왜?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롱런하는 강사일수록 에이전시를 파트너로 인식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막 핫한 강사들 있잖아요. 한창 나한테 강연 요청이 많아요. 바빠요. 그럴 때 굳이 에이전시가 옆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 밉게 느껴집니다. 아니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수수료를 챙겨가는 게 별로 같아. 아니 전화 한 통 연결해주고서 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초반에 좀 잘 나가던 강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에이전시의 진가가 발휘되는 시점이 언제냐? 인기라는 것이 사그라들잖아요.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사그라들 때 이제 자기한테 아무도 강연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때 에이전시의 위력이 발휘됩니다. 왜? 저희는 거래처가 많잖아요. 이 사람이 한풀 꺾였을 때 이 사람을 저희 고객사에 소개를 함으로써 강연 기회가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강사는 그걸 몰랐던 거죠. 언제까지나 잘 나갈 줄만 알았던 거죠. 하지만 반드시 꺾이는 날이 옵니다. 그때 에이전시를 뒤늦게 찾는 거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별로 맞듣지 않죠. 그래서 롱런하는 강사일수록 에이전시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강연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오래 프로 강사를 하셨던 분도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셔요. 야, 내가 한창 할 때 이런 강연 에이전시, 너 같은 에이전시가 있었으면은 내가 훨씬 더 일을 수월하게 많이 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는 거죠? 어떻게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지를 말이죠. 자, 이렇게 저희 본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교육 담당자가 에이전시와 왜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또 강사와 에이전시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에이전시와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사 브랜딩의 기초, 강사 브랜딩의 이론, 강사 브랜딩의 실제, 강사 시장의 개척과 생존 이 네 가지 챕터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점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대면으로 커피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 수강생이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테니까 기탄 없이 부담 없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행복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사로 활동하실 때 제가 미력하게나마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